사람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웃음은 줄어들며 목소리는 낮아지고 분위기는 갑자기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리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피할 수 없는 강렬한 에너지를 느끼고 바로 그 에너지가 당신입니다. 당신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며 말할 때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면 상대는 시선을 피하고 그러다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너무 진지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가볍게 살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혹시 당신이 과한 것이 아니라 칼 융이 말했듯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심리적 아우라를 지닌 사람은 아닐까요? 그 아우라는 눈에 보이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힘,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비추어주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추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 가면이 당신 앞에서 드러나기에 사람들은 뒷걸음질치고 피하며 험담하거나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당신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특히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칼 융은 평생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진짜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심리적 에너지에 대해 말이죠. 지금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는 당신의 아우라에 대한 13가지 징후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건 당신이 이상하거나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드문 희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당신처럼 강력하고 진실된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우라를 영적인 개념, 즉 몸 주변에 떠다니는 빛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칼 융은 그것을 훨씬 더 깊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아우라는 빛이 아니라 에너지이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기운이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무의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봤습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공간을 장악합니다. 방에 들어오는 태도, 사람들이 이유 없이 느끼는 불편함,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전달되는 기운까지.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자아의 무의식적 전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누르거나 예면해온 당신 안의 그림자, 고통, 그리고 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숨겨진 것들과 마주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더욱 달라지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식도 없는 존재감으로 전달됩니다. 그것은 알팍한 인정이나 외면적 가면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깊이, 그리고 내면의 조화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당신의 눈빛에서 감정을 읽고 침묵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며 조용한 시선의 무게 속에서 흔들립니다. 이처럼 진실한 아우라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 앞에서 움츠러들며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말없이 반응하죠.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무의식에 먼저 말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몸과 마음이 아니라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상징이자 거울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더 정직해질수록 당신의 아우라는 더 강력해집니다. 당신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색함을 피하려는 형식적인 수단도 아니고 관심을 끌기 위한 가벼운 대사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말이란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기 위한 다리이자
상대의 얼굴 너머에 있는 영혼을 보고자 하는 수단입니다. 당신이 말을 꺼낼 때 그것은 단지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욕구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짜를 원하고 깊이를 추구합니다. 당신은 날씨 이야기,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 최신 뉴스 같은 피상적인 대화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에도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적당히 대답하긴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공허함이 올라옵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더 진실된 것을 갈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내면을 만나고 가면을 벗은 채로 마주하는 그런 대화를 원합니다.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나와 진짜 너로 만나는 순간을.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듯 당신에게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의례적인 선을 넘는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곧장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상대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피하거나 얼른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그리고 결국 익숙한 말이 돌아옵니다. 너무 진지하시네요. 분위기 무거워졌어요. 좀 가볍게 갑시다. 인생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당황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나는 그저 진심을 말했을 뿐인데, 내가 관심을 가졌고, 이해하고 싶었고, 느끼고 싶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일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제는 말을 아껴야 하나? 좀 더 가볍게, 낮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조금씩 자신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솔직함이면 괜찮을지, 어디까지 말해야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당신은 당신이 아니게 됩니다. 마치 숨을 참는 기분이 듭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고 보여주고 싶지만 숨겨야 하는 감정이 쌓이면서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진짜인 사람일 뿐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형의 심리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측정도, 시각화도 불가능하지만 깊이 있게 느껴진다고요. 그 에너지는 단순한 지식이나 말솜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 안의 어둠과 진지하게 마주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힘에서 비롯됩니다.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며 사회가 씌운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 모습을 직면한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깊은 내면의 무게를 통과하며 얻은 진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들은 무언의 존재감으로 타인의 무의식을 자극합니다. 당신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 단어 그 자체보다 더 큰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 전체로 대화를 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때로 누군가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공허함, 불안,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당신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너무 진지하다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은 그들 자신에게 향하는 회피의 방어선입니다. 그들은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있으면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 두려워. 더는 가면을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불편해. 당신이 말한 것들이 내가 억눌러 온 감정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도망치고 싶어. 그렇기에 그들은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당신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요? 왜 괜히 건드리세요? 그냥 즐기면 안 돼요. 이건 흔한 방어기제입니다. 인정한다는 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를 전하는 사람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지함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영혼이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표면을 맴돌 때 당신은 두려움 없이 내면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상처도 있고 질문도 있고 말로 다 하지 못할 감정도 있었지만 당신은 그곳을 견디고 받아들이고 결국 더 따뜻하고 깊은 가슴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진실되고 누구보다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그 깊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더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살아도 괜찮다고,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고, 질문해도 괜찮다고.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진지하다고 말한다면 그냥 미소 지으세요. 그 말은 어쩌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처럼 진심으로 살아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진짜 자신으로, 더 깊이, 더 투명하게. 왜냐하면 진실함은 항상 불편하지만 언제나 옳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정말로 갈망하는 건 듣기 좋은 거짓이 아니라 듣기 힘들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 같은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요즘 인기 있는 예능 보셨어요? 겉으로는 당신도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그쵸? 날씨가 좋아서 산책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재밌다던데요. 그렇게 맞장구를 치고 예의상 반응도 해주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공허함이 피어오릅니다. 마치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저 멀리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는 점점 조용히 고개를 흔듭니다. 이건 진짜 대화가 아니야. 작은 말이 오가지만 그 속에 진심은 없습니다. 서로의 삶을 진짜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색하지 않기 위해 던지는 질문들이고 뭔가 말은 해야 하니까 꺼낸 주제들입니다. 그 대화엔 온기 대신 패턴이 있고 공감 대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속에 당신은 숨이 막힙니다. 웃고 있지만 지치고 대답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진짜를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무의식과 연결된 사람은 가짜의 본능적인 거부 반응을 느낀다고요. 겉으로는 예의 있고 부드러워 보여도 그 에너지가 진실하지 않으면 당신의 내면은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같은 대화는 마치 플라스틱처럼 반짝이긴 해도 따뜻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속에서 진짜 감정을 찾을 수 없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는 단지 피곤한 것을 넘어서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말하지 않아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주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나와 진심으로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갑자기 말수가 줄고 어떤 이들은 당신과의 대화를 어색해하며 멀어집니다. 때로는 당신을 차갑다거나 무뚝뚝하다고 오해하기도 하죠. 당신은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진짜 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인데도 말이죠. 이건 반사회적이거나 내성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정적 깊이와 진실에 대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와 진짜로 연결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단지 공허함을 피하려는 걸까? 지금 나누는 이 말들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대화하는 척일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마음을 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답이 아니오일 때 당신은 대화를 멈추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언제나 진실을 찾습니다. 말 안에 숨어있는 마음, 침묵 뒤에 감춰진 상처, 미소 아래 있는 그 사람의 진짜 표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당신에게 날씨 좋죠? 요즘 드라마 꿀잼이에요. 같은 말들은 너무 얕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얕음은 곧 피로함으로 다가옵니다. 몸보다 더 피곤한 건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대하 속에 자신을 억지로 밀어 넣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느끼는 자신이 이상한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잘만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데 얘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얘 나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조차 버겁게 느껴질까? 하지만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에 정직하고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숙한 감정적 민감성입니다. 당신은 그냥 흘러가는 말보다 침묵 속에 숨어 있는 진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같은 대화가 힘든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짜 어떤 사람인가요? 요즘 마음은 괜찮으세요? 무엇이 당신을 울리고 무엇이 당신을 설레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언어이고 이런 대화들이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세상은 너무 많은 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적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엔 당신을 낯설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조용히 거리를 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진짜 대화가 그립고 진짜 연결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때 그들이 돌아올 곳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얕은 대화 속에서 혼자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고립된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결국 깊은 물에서만 진짜 생명이 자란다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하철 안에서, 카페에서, 기다리는 줄에서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고 이혼 얘기를 하고 마음속 깊은 상처를 꺼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잘 웃고 넘기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너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 너라면 날 이해할 것 같아서. 당신은 그런 순간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죠.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속을 보입니다. 당신이 원한 적도 없고 먼저 물어본 적도 없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여는 걸까요? 칼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 치유자 아키타입, 힐러 아우커타입의 영향이라 설명합니다. 당신이 특별히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도, 치료사가 아니어도, 심리 상담가도 아니어도 당신은 이미 마음의 안전지대처럼 느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이 뿜어내는 고요함, 판단 없는 시선, 말없이 들어주는 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이상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도 괜찮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당신은 특별히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고 진심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눈을 맞추고 끄덕이고 상대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울고 털어놓고 치유받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런 얘기를 당신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죠.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존재가 말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에 럭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고백하고 감정을 쏟아내고 마음을 풀어놓지만 정작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치진 않았는지, 당신은 괜찮은지, 당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날이 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마치 당신은 늘 들어주는 역할, 공감하고 끌어안는 존재, 감정을 받아주는 그릇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점점 감정으로 가득 찬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당신은 문득 외로움을 느낍니다. 말도 많고 감정도 넘쳐나는데 정작 당신은 보이지 않는 그 기이한 외로움. 모두가 당신의 어깨를 빌려가는데 정작 당신이 기대려 할 땐 어깨가 없다는 현실. 이것이 바로 깊은 사람이 느끼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한 고독입니다. 당신은 위로와 공감을 주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쉽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쉽게 기대지만 당신 안에 깊이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무언가를 받아주지만 드물게만 되돌려 받습니다. 이건 가끔 슬픔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안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말보다 먼저 말하고 몸짓보다 먼저 감정을 전달합니다. 당신은 사람의 아픔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의 진동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울 수 있고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고 가끔은 스스로도 몰랐던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선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당신의 존재가 주는 힘은 위로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건네는 포옹 같은 거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누가 가볍게 해줄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약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깊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요한 깊이는 쉽게 이해받을 수 없지만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